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 에픽 시작합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넘었습니다. 한국 증시에 새로운 장을 열었는데요. 관련 소식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보는 숫자다라는 말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코스피 4,000선 넘었습니다. 주요 요인 뭐였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정말 파죽지세입니다. 네. 천정을 모르고 지금 뛰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지금 1980년 1월 4일 지수 100으로 출발했으니까 어제 4,040을 넘었습니다. 45년 만에 40배 뛰었다라는 얘기인데요. 랠리의 배경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반도체 초호황기에 접어들었다. 이른바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여기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미중 무역 갈등이 완화될 것이다라는 3중 호재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번 상승장은 사실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 상승분의 8할은 이 두 종목인데요. 삼성전자가 어제 종가 기준 1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10만 2천 원. 액면가 100원짜리 주식이에요. 그러니까요. 보통 5천 원짜리 주식인데 이제 2018년 50대 1로 액면 분할했는데 감안하면 한 주당 500만 원짜리 주식이라는 얘기고요. 지금 SK하이닉스도 지금 주가 올해 들어서 3배 넘게 올랐습니다. 53만 5천 원인데 그래서 가장 부러운 분이 누구냐? 전원주 씨, 김구라 씨. 가 가장 부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이제 올해 초 대비 68%나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률이요. 주요 20개국 주가 지수 가운데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거든요. 이거는 또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코스피 올해 초에 2,400선이었어요. 네. 지금 그렇죠. 4,000선 넘어서 올해 수익률만 거의 70% 육박합니다. 68.5%인데요. 가장 좋다는 미국, 일본도 지금 5만 엔 돌파해서 사상 최고가고요. 대만, 홍콩, 중국 다 비교를 하더라도 코스피 상승률이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만큼 오르고 있습니다. G20 국가 가운데 수익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지수가 많이 올랐을까? 지난해 우리나라 수익률이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매수, 최악의 수익률에 따른 이제 저가 매수세 유입, 여기에다 기본적으로 고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늘 항상 꼬리표를 달고 다녔는데 지금 정부의 이제 증시부양책, 배당소득세 분리과세하겠다, 그리고 3번에 걸친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가는 랠리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앞서서 지적을 해주셨던 게, 짚어주셨던 게 이번 상승장의 주역,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다라고 짚어주셨거든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반도체 수요 급증, 그리고 또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커지면서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 아니면 또 뭐 단기 가열에 불과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요. 맞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초입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반도체의 용도가 이른바 이제 범용 제품이었습니다. 소비자들, 이른바 B2C, 기업이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제공하는 휴대폰이라든가 가전제품, PC, 이런 소비에 의한 것다면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HBM이라는 고대역폭 부가가치 메모리가 B2B 시장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AI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이 데이터 센터라든가 서버 투자 확대를 위해서 이 시장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두 시장 모두 공급이 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JP모건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2027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실적 전망도 오르고 있어요. 삼성전자, 이제 SK하이닉스 올해도 좋았는데 내년에는 실적 전망치가 석 달 전에 비해서 60% 이상 올라서 삼성전자의 내년 영업이익은 62조. 매 분기마다 15조 이상씩, 또 SK하이닉스 역시 58조 이상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 물론 단기 과열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이 좀 AI 거품론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 특히나 이제 기업들이 AI 투자, HBM 투자를 좀 줄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코스피가 3,000선, 4,000선까지 가는 동안 오르는 종목만 오르고 오히려 떨어지는 종목도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맞습니다. 지수가 3,000에서 4,000 오르는 동안 오히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습니다. 반도체주에 너무 쏠려 있고 대형주 위주의 거래다 보니까 반도체 거래 대금이 전체 거래 대금
대금의 3분의 1을 거의 블랙홀처럼 이제 흡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편중된 구조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좀 큽니다. 네. 왜냐? 만약에 하나 이제 반도체 경기가 좀 꺾인다라고 할 경우, 그렇죠. 그리고 당장 내일 한미 무역 협상이 좀 차질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외부 변수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은 실적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그 이외에도 배당을 늘리거나 주주 친화적인 자사주 매입과 같은 정책을 펼침으로 해서 조금 더 이제 이 투자 요인을 강화해야 되겠고 특히 정부 정책도 중요합니다. 네. 세제 특히나 이제 공시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른바 중소 중견 기업으로도 이런 재원,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유인도 필요합니다. 네, 대책까지 짚어주셨는데 내년 중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코스피 5천 시대 열릴 수 있을지 여기도 관심이 쏠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들이 4천 시대 예고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계 증권사 JP모건은 세 가지가 맞물린다면 첫 번째 3차 상법 개정안 그리고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여기다 MSCI 선진지수의 편입이 동시에 된다면 내년에 코스피 5천선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앞서 이번 랠리가 유동성 장세, 반도체 슈퍼사이클, 정책 기대감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차질이 빚어진다면 조정이 올 수 있고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좀 불안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 숨고르기 상승은 이어질 수 있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실적이 좋다,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더 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는데 다만 비트는 금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에는요 환율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1,430원대로 고공 행진 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고환율이 증시의 발목을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1,430원인데 외국인들은 계속 국내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통상 원화가 약세일 경우에는 국내 주식을 환차손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팔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 과거에 비해서 환차손 우려보다는 주가를 투자해서 주식에 투자해서 얻는 이득, 주가 수익률이 더 높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인데요. 실제로 외국인의 이 보유 시가총액이 지금 10개월 새 2배 가까이 늘어서 1,100조 원을 돌파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1,450원. 1,500원대로 올라가게 되면 이때는 오히려 국내 주식을 처분하면서 오히려 매도 심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환율을 유념 있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은 또 어떻게 펼쳐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